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과 크게 차이나며 재선에 암문이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무리수를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다방면으로 나타나며 한국에도 그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G7 참여를 독려했는데 많은 언론들은 이것이 중국 때리기의 일환이기도 하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다시 양자택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외교 무대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전세계 주요 11개국에 포함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코로나로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 굳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버려놓으려고 하는 G7 판의 초대는 어딘가 꺼림직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한국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은 G7 저지를 위해 한국을 방해놓는 모습까지 보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대에 대해 복잡한 마음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때리기를 선고용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다시 한번 한국에 어떠한 부담으로 작용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서 무리가 되든 말든 일단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미국 학생 비자를 건드리면서 미국 우선주의는 물론 코로나 정상화를 위한 비정상적인 의지까지 보여줍니다. 미국에는 한국 유학생이 매우 많은데 직격탄을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발급도 중단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미 대학에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강제 추방 카드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는 겁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에서 가을 학기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선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면 수업이 있어야만 미국의 체류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의 코로나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을 학기부터는 무조건 학교가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이 소식을 온라인 카페와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올리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KID의 한 유학생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이런 충격적인 발표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이라는 닉네임의 한 회원은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불안한 유학 생활을 해왔는데 비자마저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유학생 생활이 서럽기만 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을 학기 수업을 앞두고 미국 입국을 준비 중인 한 유학생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일방적 갑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고 미국에 체류 중인 다른 유학생은 짐도 여기 그대로 있는데 다 싸서 돌아가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유학생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UCLA의 한 유학생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대선 여론을 만회하고 외국인을 싫어하는 지지층을 의식해 이러한 조처를 내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대선 캠프에 공공연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 학생이 타겟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유학생이 가장 많은 중국이 타겟이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유학생을 대상으로도 전개되면서 한국 유학생들조차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중국 유학생들 중에서 미국의 첨단 기술을 가져가는 스파이가 섞여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왔던 것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현재 미국은 반중 감정이 역사상 가장 높아져 있으니 트럼프 대선 캠프는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했을 것이란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학교는 반드시 가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트위터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학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 대학들의 재정상 상당 부분을 유학생 학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학생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면 수업을 부활하거나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도입할 것이라는 추측인 셈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의 미국 학교들은 만약 중국 학생을 받지 않는다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해당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미국 대학교를 밀어붙이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무조건 진행하거나 외국 유학생을 내보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가속 페달을 밟아온 반이민 드라이브의 일환이자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들의 오프라인 개강을 압박하려는 이중 포석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대학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감안 아직 가을 학기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상당수의 경우 학생들은 위와 같이 대학들이 방침을 정할 때까지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실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대학 측이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외국 유학생이 수강이, 원천 봉쇄, 이들이 강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은 이중적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비판에 휩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외국 유학생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불구 학교들을 상대로 문을 열도록 압박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는 보여줘야겠고, 코로나로 사회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모습도 놓칠 수 없으니 동시에 창과 방패를 부딪히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 결국에는 외국 유학생들과 대학교에 불똥이 튀게 된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이유로 이민 일시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올 연말까지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반이민 조치를 잇따라 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러한 조치의 연장선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약 스타가 된 파우치 소장은 반대 의견을 냅니다. 파우치 소장은 최근 페이스북 생중계 대담에서 미국은 아직도 코로나19 1차 유행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미국에선 25만 명이 새롭게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4개 주의 1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지난 5일 누적 확진자가 각각 20만 명을 돌파했고 애리조나는 6일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신규 확진자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목표치로 내려가지 않았다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1차 유행 단계를 극복하지 못한 단계에서의 재확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개방보다는 봉쇄를 통해서 1차 파도를 끝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로 학교까지도 오픈하려고 하는 등 오히려 전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19 재확산 현상에 대해 미국이 자유낙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념했다는 뜻으로 해변에는 인파가 모이고 술집이나 집에서 파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개학을 하지 말자고 주장합니다만 트럼프는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라고 반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가을에 학교를 열어야만 한다며 수업 재개의 의지를 드러내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업 재개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윗에서 그들은 그것이 11월 대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틀렸다. 사람들은 다 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국내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의 수많은 유학생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한국에 많은 확진자가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루의 확진자는 50명 안팎인데 그 중에 절반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람들로 유학생들도 다수 포함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자칫 수만 명 이상이 한 번에 한국에 입국하는 혼란이 연출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발로 발생하여 한국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경계감도 보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무리수를 남발하는 가운데 차기 대선에 대한 전망도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이 한국에 적지 않은 영향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지난 사드 배치 때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과연 트럼프가 될 것인가 바이든이 될 것인가도 한국에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 네티즌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트럼프가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쏟아놓는다며 미국에는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과 같은 좀 더 이성적인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가장 한국에 괜찮은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트럼프라고 이야기하며 트럼프는 미국 주식시장도 계속 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의외로 한국에는 미국의 지지율과는 달리 트럼프의 재선을 낙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힐러리 클린턴이 각종 설문조사나 매체 보도와는 달리 막판에 낙선을 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지지를 밝히지 않는 샤이 트럼프 세력이 여전히 미국에 득세하며 그들은 미국 우선 정책을 추구하는 트럼프에 투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에게 쏟아지는 각종 비난 수위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는 역대급으로 파악됩니다. 볼턴의 회고록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딸인 메리 트럼프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 서적을 출판합니다. 그녀는 지금의 도널드는 3살 때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성장, 학습, 발전할 수 없고 감정을 조절하거나
반응을 절제하거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했습니다. 출판사는 메리의 신간을 읽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전적인 가치와 개인의 가치를 동일시하고 인간을 오직 돈으로만 평가하고 사기를 삶의 한 방식으로 여기는 등 비뚤어진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 알 수 있다며 대선이 한시라도 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찬물을 끼얹는 악재들이 산재해 있고 이는 지난 대선과 다른 점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대통령의 기행은 한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것은 대선과 함께 점점 더 괴이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950만 명인 이 남자,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38세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함단 빈 무함마드 알막툼, 두바이의 장동건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을 만큼 화려한 외모로 인기가 높은데요. 아랍에미리트 부통령 자격이 주어지는 두바이 군주 셰이크의 둘째 아들 함단 왕세자입니다. 만수르의 처남으로도 유명한데요. 함단 왕세자의 재산은 5조 원, 952톤의 무게로 800억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럭셔리 요트를 가진 것은 물론이고 원한다면 이렇게 언제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함께 사진도 찍고 아시아 올림픽에서 승마로 금메달리스트에 등극하기까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함만 왕세자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지만 이들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 문제인데요. 돈은 많은데 이들의 건강과 미용을 확실하게 책임져 줄 만한 의료 기술이 중동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택한 곳이 바로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코리아.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건강관리 품질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넘비오가 발표한 헬스케어 순위를 보시면 한국이 83.2점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의료 최강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와 대만, 오스트리아보다 더 뛰어나죠. 암 치료 기술도 세계 1위입니다. 환자가 암을 진단받은 후에 최소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한국이 72.8%로 일본, 이스라엘, 호주,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의료 강국들이 여전히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한국의 성형 의료 기술도 빠뜨릴 수 없겠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을 세계 성형 수술의 수도라고 표현하였고 CNN도 동일하게 한국을 성형 수술의 수도라 묘사하며 한국이 성형 수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성형외과는 단순히 병원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레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중국어, 러시아어, 심지어는 몽골어 원어민까지 통역사가 24시간 대기하여 질문에 답해주고 통역해주고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단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라 세계 1위 의료기술과 호텔을 방불케 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돈이 넘쳐나는 전세계 VVIP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장동건 함만 왕세자와 그의 친지도 서울 아산병원에 직접 방문해 진료를 받은 바 있고 최근 두바이의 한 공주와 카타르 왕족들까지 진료를 받기 위해 일부러 한국에 직접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사우디 공주는 강남의 성형외과와 안과 한방병원에서 하루 만에 무려 1억 1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병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존스 홉킨스, 스탠포드,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영국의 킹스 칼리지, 독일의 샤릴대를 모두 제치고 한국의 서울대 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의 위탁 운영 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결과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실 산하 의료산업단 압둘 하디 아라르바비 부실장은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리더 역할과 수많은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셰이크 칼리파 전문 병원이 성공했다며 극찬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 범위를 빠르게 넓혀 나가는 등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것은 중동의 왕자나 공주들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 정부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한국 의료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덕분에 박근혜가 탄핵된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까지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공주를 한국의 의료 관광을 오도록 직접 유치하는 데 성공한 한국의 의료 관광 플랫폼 기업이죠. 하이메디의 이 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 의료를 중동에 홍보하는 자리에서 의료 관광 시장에 대해 이해했고 한국 의료 기술이 세계에서 얼마나 뛰어난지 알게 되어 사업을 시작했다 밝혔습니다. 구독자 80만 명의 두바이 최고의 인기 여행 유튜버 중 한 명인 하이파도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러 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이파는 두바이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기술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신뢰할 수 있다. 매우 만족스럽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한의학도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한국의 한의학이 과학적인 비수술 치료라 여겨지고 있는데요. 중동의 인기 유튜버 하이파도 대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마친 후에 체형 관리를 위해 한국의 한방병원에서 침수를 받고 탕약 한 달치를 처방받았고 중동의 오프라 윈프리라 불리며 아랍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플루언서 로자인 오므란도 한국을 찾아 미용침 시술을 받는 이 장면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 조회수 40만을 돌파하며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과 일본인,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로 알려진 한국의 의료관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1인당 평균 진료비로 한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199만원인데요. 이들보다 무려 12배나 높은 1인당 평균 2,300만원을 쓰고 평균 4명의 가족에 50일이나 한국에 머문다는 중동 의료 관광객들이 한국에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끊임없이 원가 절감, 퀄리티 향상을 위해 쉬지 않고 빠르게 달려온 한국의 업계 관계자들과 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 정부의 완벽한 콜라보가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